너 맛있는 음식 사줄 테니까 내일 학교 앞에서 만나자. 우체국 집배원인 42살 그 강 씨의 딸이 이제 실종이 돼요. 강 누구요? 한 20살 정도 된 여자가 언니랑? 와가지고 언니라고 그러면서 둘이 팔짱 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날 오후 4시경에 피해자 집으로 200만 원 요구하는 그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차 안에서 보채서 예. 국제시장 부근 길가에다가 차를 세우고, 이양하고 남양은 밖에서 망을 보고, 원종성이 그다음에 오군 남자 둘이 피해자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우리는 안 했는데 고문에 의해서 자백한 것이다. 내가 입을 열면 사람들 전부 다친다. 내가 볼 때는 실패한 수사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살인사건은 261회가 되겠네요. 예. 우리 홍 박사님하고 하게 되는데, 이거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94년도 사건입니다. 조금 게 됐네요. 예, 1994년 10월 10일이에요. 네. 12시 30분경이요. 12시 30분경에 낮이요? 네. 예, 낮에요. 만덕국민학교 3학년 10살 강군이 실종이 돼요. 네. 아버지는 그 집배원이라고 그러네. 우체국 집배원인 42살 그 강 씨의 딸이구나, 딸. 예. 딸이 이제 실종이 돼요. 그날 이제 오후 4시경에 네. 저 피해자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요. 네. 그래가지고 12일, 그러니까 이틀 뒤에. 이틀 뒤 14시 30분까지 오후 2시 반까지 현금 200만 원을 예. 준비해서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부산 극장 그 관람석에다가 갖다 놓아라. 그거 갖다 놓으면 그 강량을 내가 보내주겠다. 예.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유괴죠. 네, 유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놀래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납치 사건은 비공개로 수사 진행합니다. 12일 날, 예. 이틀째 되는 날, 그날 당일 날 그 피의자 이향수라는 네. 여자 이름이 이향수예요. 19살 여자. 19살이요. 네, 이향수를 잡아요. 검거를 해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네. 그리고 바로 자백받습니다. 바로 잡았어요. 왜 이제 어떻게 바로 잡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이향수의 집 안방에서 어린아이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이향수 이 범인의 자백에 의해서 혼자서 어렸거든요. 여자라면서요. 또. 예. 예, 순차적으로 공범 3명을 더 검거하게 됩니다. 와, 그럼 총 4명이 일당인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내용으로 좀 가볼까요? 네. 이게 이향수가요. 네. 죽은 아이의 이종 언니입니다.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종 언니입니다. 재수생인데요. 이향수가 자기 친구 남양이 있어요. 남양. 네. 남씨 19살 부산에 있는 모 여자, 그때는 전문대학이 있었어요. 여전. 예. 비석과 1학년. 네네. 이 남양.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원종성이야. 그 23살 먹은 예. 남자 하나. 그 다음에 27 먹은 남자 하나. 옥시예요. 옥시. 네. 예, 이 4명이 공모해가지고 유흥비를 만들기 위해서 유괴를 공모했다. 네. 이런 내용의 이제 자백 내용이 있었고요. 10월 9일 날 밤에 이향수가 네. 이양한테 전화해요. 너 맛있는 음식 사줄 테니까 내일 학교 앞에서 만나자. 아, 애기한테 전날에 전화를 전날 전화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날 12시 반 됐지. 10월 10일 날. 네. 애가 학교 수업 마치고 나와서 학교 앞에서 기다려. 언니가 그랬으니까. 뭐 맛있는 음식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다리고 있는 거를 프라이드 승용차로 납치, 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발을 묶은 뒤에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그날 오후 4시경에 중구 남포동에서 피해자 집으로 200만 원 요구하는 그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차 안에서 보채서 예. 국제시장 부근 길가에다가 차를 세우고, 이양하고 남양은 밖에서 망을 보고, 예. 원종성이 그다음에 옥군 남자 둘이 피해자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요렇게 이제 그 자백 내용이에요, 이게. 검거를 그러면 이양은 어떻게 했느냐? 요 자백 내용 예. 나온 거고 어떻게 했느냐? 예.
당연히 피해자 중심 수사를 했겠지. 아이가 애기가. 학교 끝나고 나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 몇 시에 동선을 어디에, 뭐 이걸 따졌겠죠. 애들이 봤어, 애들이. 지네 동급생이니까 강 누구누구요. 한 20살 정도 된 여자가 언니랑? 와가지고 언니라고 그러면서 둘이 팔짱 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친밀한 사이라는 네. 거죠. 팔짱을 낄 정도라면 안면이 있는 면식범이에요. 그렇죠, 아는 사이.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알만한 사람들을 그 탐문 수사를 하다가 네. 10월 12일 날 결국 그 이양수를 용의자로 특정을 했던 거고 네. 덮쳐서 안방을 보니까 애가 죽어서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사가 된 거예요. 처음에 뭐 이 이양 같은 경우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이제 자백을 해가지고 공범관계를 털어놓은 건데. 뭐 아이시신 나왔으니까 뭐. 근데 이제 그럼 니네 원종 남. 네. 어떻게 만난 사이야 그랬더니 94년 5월 달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만나고 서로 교제해 온 사이래. 그러니까 사귀었네요. 남둘 여둘이잖아. 예, 예. 남자는 27, 23 그렇고 예. 얘들은 둘 다 19이고. 예. 그러니까 아마 여자애들 둘이서 저 놀러 갔다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만난 거예요. 이 나이 많은 2대 2로. 남자들 만난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법정에서 알리바이 조작 여부를 두고 이제 논란이 있다. 알리바이 자, 조작이요. 이거 잡아오니까 얘들은 아니라고 버팅기고 예. 알리바이 각자 자기들한테 있다. 있다. 예. 다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요게 이제 이 사건의 관건이에요. 자, 결론부터 먼저 가면 예. 95년 2월 24일 날 부산지법 형사 3부에서 원땡땡이, 옥땡땡이, 남땡땡이 3명은 무죄로 그럼 떨어져요. 공범이 다 공범 3명이 다 무죄예요. 그리고 이양한테는 사형 선고예요. 그래요? 예. 검찰도 이양한테는 사형 구형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한테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무죄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양만 사형 떨어지고 예. 나머지 셋은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쭉 가서 이게 꽤 시간이 끌었어요. 95년 12월 8일 날 대법원 형사 1부에서 예. 이 판결문 보면은 이렇게 예. 나와요. 검찰이 범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예.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예. 수거된 머리카락 감정 결과 강량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찰에서는 다 얘네들이 제출한 알리바이는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게 조작됐다는 주장이 못 믿는다. 못 믿겠다. 조작됐다는 거를 네가 입증 못했다 검찰에서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양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징역 때립니다. 사형에서 무기로 무기징역으로. 예. 그러니까 뭐 이양이 살해한 사실 인정되고 뭐 이런 거 등등은 봐가지고 뭐 명백히 범죄가 된다고 봤고요. 네.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네. 14번의 공판을 열었어요. 14번. 와, 공판 많이 14번 했네요. 어마무시한 거 이거. 많이 했네요. 그리고 89명의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2700쪽의 공판 기록. 책 10권 분량이에요. 기록도 많네요. 이거 대기록을 세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네. 94년 10월 10일 날 강량이 하교 중에 유기됐죠. 네, 12시 반에. 네. 예. 그다음에 10월 12일 날 오전에 그 부산 북부서에서 그 이양수를 검거했어요. 네. 10월 12일 날 밤에 이양의 진술에 의해서 이제 12일 날 밤에 그 이양을 검거하고 그 밤에 12일 날 밤에 강량 시신 발견하고 네. 그 다음에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그날 밤에 남양을 얘기해서 남양도 검거해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새벽에 원 씨하고 옥 씨를 또 검거해요. 네. 13일 날 새벽에. 그리고 19일 날 검찰이 기소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21일 날 이틀 있다 1차 공판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틀 있다 11월 23일 날 재판부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애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원 씨, 옥 씨에 대한 신체 검증이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 2명이 네. 수사 과정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네요. 고문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27일 날 부산지방 그 변호사회 고문 단이 네. 경찰관 14명을 대검에다 고발합니다. 고문했다고? 네, 독직 폭행으로 고문으로. 여기서부터 사건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한 해가 넘어가서 95년 1월 23일 날 14공판 사실 심리 후에 이제 그때 구형이 됐고요. 네네네. 그때 이제 검찰 구형한 건 당연히 사형하고 무기징역 한 거죠. 아까.
그리고 두 달 있다가 95년 2월 6일 날 검찰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하고 선고기를 연기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95년 2월 20일 날 13차 공판에서 예. 머리카락의 유전자 감식 결과에 대해서 법정 공방이 일어나요. 아 이때 그 머리카락이요. 차에서 이게 발견된. 법정 공방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95년 2월 23일 날 그 검찰이 변론 재개 신청을 다시 해요. 또 해요. 아마 네. 이 모발 관련돼서 거기서 검찰이 깨지는 쪽으로 갔었나 봐.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이틀 있다가 변론 재개 신청을 더 해요. 시간 더 벌으려고. 예, 예. 그런데 재판부가 기각해버려. 이제 그만이. 95년 12월 8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버린 건데 예. 요런 이제 그 수사 경과가 있는데 자세한 경위로 가볼게요. 최초에 검거한 경찰은 그 이양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그 범인을 검거했죠. 공범들. 그리고 이제 예. 구속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라고 경찰에서 발표를 했냐면 예. 이 사건은 신세대들이 예. 신세대들이 지존파를 모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사건 관계자들이 부유층 내지는 사회 지도층의 자제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네. 이제 막 언론에서는 도덕적 해이, 뭐를 해줘도 그랬겠네요. 예. 뭐 이런 게 막 목소리가 엄청 컸던 그리고 이제 경찰을 우쭐했었던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이 검찰에서 이들을 적용한 거는 특가법상의 미성년자 유인 및 살인. 네. 요거는요 특가법 5조의 2항 제2호예요. 다른 거 없죠.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무기 아니면 사형. 사형, 예. 네. 어린애 유인해서 사람 죽이면 무기 아니면 사형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거 그다음에 이제 뭐 업무방해 이제 여기서 업무방해는 뭐였냐면 예. 얘들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학교에서 시험 봤다 그러면서 답안지를 내놨어요. 네. 근데 그 답안지를 영문 타자 답안지인데 이걸 친구들이 대신해 가지고 써서 학교에 제출했다 하는 걸로 해갖고 업무방해로 본 거예요. 그죠. 고1만 놓고 보면 학교에다가 뭐 안 좋은 일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거 관련돼서 업무방해로. 업무방해다. 그러니까 지네들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있다는 걸 성립시키기 위해서 시험 봤다라고 그게 뻥친 남양 거예요. 얘기 예. 같습니다. 비석과 남양. 예. 사체 숨겼으니까 사체 은닉 혐의도 들어가겠죠. 네. 뭐 요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나 이제 부산지방법원 95년 2월 24일 날 부산지방법원 제1심에서 이양수는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뭐 부인하면 안 시신이 되니까. 이미 뭐 발견이 됐어요. 나머지 3명 가족하고 친구들은 무작정 알리바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검찰이 변론기일 재개 신청한 거예요. 네네. 검찰이 불안한 거예요. 이 경찰에서 수사 이거 잘못한 것 같거든. 예. 그래서 구속기간 연장을 하면서 예. 보강 수사를 또 검찰이 진행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더니 결국 보니까 경찰 맞는 얘기가 것 같아. 맞다고 판단해가지고 네. 4명을 모두 진범으로 구속 기소를 해요.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그 얘네들 알리바이 자료를 뭐 사진이니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걸 막 다 갖다 제출한단 말이야. 네. 아까 뭐 영문 타자 답안지 뭐 이런 거 막 예, 제출을 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증인도 한 50명 세우고 각종 뭐 비디오 테이프 사진 뭐 이런 걸 갖다 들이대니까 이 3명에 대해서 뭐 재판부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무죄 선고하고 석방해 버리는 거거든요. 네. 뭐 이양 같은 경우야 사촌 동생을 살해한 점이 인정되고 인륜에 비추어서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땡친 건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거예요. 뭐예요? 원종성이 프라이드 차에서 발견된 아까. 머리카락이 예. 강량이에요. 강주영이. 예. 강량의 머리카락으로 볼 수 없다고 그 재판부는 얘기를 했는데 왜요? 검경 이거 두 기관의 다툼 때문에 해결 못한 거 이거. 왜 어떤 일이 그때요. 있었어요? DNA 유전자 은행 유치를 놓고 검찰하고 경찰이 싸울 때입니다. 어느 쪽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지금 유전자 은행 2개잖아요. 대검에 가지고 있고 국가수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이 즈음에 유전자 정보은행 유치를 놓고 검찰하고 국가수가 줄다리기 하는 엄밀히 얘기하면 국가수는 경찰 쪽이고 줄다리기 하던 상태예요. 가지고 갔어. 예. 그 수사관 시켜서 싹 가져갔어.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DNA 핵 추출을 하는데 네. DNA 핵 추출이네 추출. 예. 이거에 실패를 했어요. 국가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강량 사건하고 이거 그 북부서로부터 차에서 수거된 모발 64개를 받았대요. 네. 그래서 혈액형 검사를 마치고 예. 모근의 핵 유전자를 추출하려고 했으나 부산지검으로부터 분석 중단하라는 전화가 오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상경한 검찰청 직원이 모발을 달라고 그래서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가져갔구나. 그걸 가져가서 얘들은
실패했어, 추출하는데 네. 실패를 해버린 거 검찰에서. 아이고.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서울대 법의학교실에다가 증거력이 약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의뢰해가지고 이정민 교수님이 그걸로 이제 그 범인 맞다고 한 거거든요. 이게 목은 핵 유전자 추출하는 건 이제 안 안 되니까. 되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 그 네. 미토콘드리아 DNA는 이제 뭐 성별이나 겨우 볼라나? 그러니까요. 이제 정보가 이제 많이 확인이 된 부분이 적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수에서는 감정이 많죠. 그랬네요. 이거 우리가 다 해가지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자기들은 그거 국가수에서는 64개 줬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는 64개 받은 게 아니고 32개래. 아, 뭐 여기서도 말이 달라요.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딱 절반이네요. 우리가 받은 건 32개였고 예. 여기에서 핵 DNA를 분리할 수 있을 정도의 모근 가진 모발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국과수는 아까 64개. 64개고 모근에서 핵 유전자를 추출하려고 했는데 예. 가져갔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들은 핵 DNA를 분리할 정도의 모근 가진 모발은 하나도 없었대. 가져간 쪽에서는 또. 32개만 받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변에서 그런 거지. 핵 DNA 그 추출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예. 그거 은폐하려고 검찰 측에서 거짓말하는 거다. 애초부터 예. 모근이 없었다. 받아왔을 때부터. 이렇게 국과수에서는 검찰청 직원한테 인수증 받고 64점 64개. 넘겨줄 때 네. 모근이 붙어 있는 모발은 절반 정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32개 네. 정도는 돼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국과수에서 분석했다라면 적어도 핵 DNA 세 종류 이상은 검출했을 거라는 거요. 국과수에서는. 네네네. 그런데 얘들이 가져가고 아예 실패해버린 거야.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때 대검의 그 DNA 유전자 기술은 국과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국과수는 55년부터 모발 감정을 해오다가 예. 91년 8월 달부터 유전자 감식을 실시를 했어요. 그럼 이미 앞서간 거예요. 처음에 얘들 뭐 그 부인을 하건 말건 이제 그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했기 때문에 현장 검증 당연히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네. 현장 검증은 94년 10월 17일 날 했어요. 10월 10일 날 12시 30분에 이제 그 얘 만나서 유인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그 이양수가 원종성이 등 공범 3명한테 강량을 인계하고 네. 부산 북구 삼낙동 낙동강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남양이 미리 구입한 노끈으로 강량의 손발을 묶고 네. 그 다음에 강량이 울면서 보채니까 테이프로 입을 봉한 거 이것도 재현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협박 전화를 걸기 전에 부산 중구 신창동 그 상호가 화가의 딸인가 봐. 커피숍 이름이 예. 예, 화가의 딸 커피숍에서 몸값을 놓고 이제 원 씨하고 옥 씨간에 예. 신랑이 그때 200만 원으로 결정하는 거. 이것도 현장 검증을 지들끼리 해요. 네. 그다음에 남자 범인들이 애는 그냥 돌려 보내자. 예. 그랬더니 이 남양 있잖아 비서과 1학년. 예. 남양이 우리 얼굴 알기 때문에 안 돼. 곤란해. 죽여야 돼. 이랬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부산 중구 부평동 부산은행 부평동 지점 옆길에 차를 세우고 남양 이양이 차 뒤에서 망보고 여자 2명이. 예. 원 씨가 강량을 목졸라서 살해하고 옥 씨와 함께 보자기로 이렇게 시체를 싸는 장면을 재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들은 각각 헤어진 뒤에 이양과 원 씨가 시체를 그 이양의 집 옥상으로 갖다 놓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원종성이하고 이양이 연인 관계 같아. 그랬나 보죠. 예. 그래서 이양수 그 집에 그 옥상으로 갖다 놓고 네. 장독대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유기를 해놨는데 이양이 그걸 다시 시신을 방 안으로 옮겨놓은 옮기는 거예요? 장면까지 재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 검증을 다 한 이후에 예. 이제 전부 부인한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예. 고문에 의해서 자백한 것이다. 우리는 안 했는데 네. 고문에 의해서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니까 검찰이 당연히 항소하겠죠. 하겠죠. 그래서 그 이때 이제 변호인 측이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통화 기록 및 증인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알리바이도 성립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남양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강량을 살해한 시간을 10월 10일 17시 30분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에 나는 친구하고 통화했다. 네. 어떤 통화냐면 10월 10일 날 17시 30분 16초부터 31분 40초까지
남양은 부산 남포동에 있는 에밀 커피숍에서 있으면서 중구 부평동 가위손 미용실에 있던 친구하고 통화했다. 이런 내용을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살해 시간이 17시 30분으로 딱 특정이 되니까 네. 그 시기에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만 밝히면 되잖아. 알리바이를. 그렇네요. 예. 그래서 남양 같은 경우는 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거. 판결을 하기 전에 박태범 부장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옷을 벗을 각오로 임한다. 이 옷을 벗을 각오로 임한다는 건 뭐냐면 예. 합의부 사건에서 합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2대 1인지 3대 0인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절대 예. 저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1이라는 합의부 내용을 내가 공개하면서 옷 벗을 각오로 각오로. 내가 이거 한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는 재판부의 3인의 일치된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3명의 판사 중 1명, 그 사람은 피고인 전원이 유죄라는 의견을 일관되게 밝혔고 네. 결국 표고회를 내가지고 2대1로 무죄가 떨어진 것이다. 부산고등법원에서 95년 8월 3일 날 이제 항소심을 하는데 이때 이제 무기징역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무기로. 예. 이항수는 깎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예. 1심에서 실수한 게 있어요. 뭐요? 1심에서 저 이항수를 사형 사형. 선고했잖아요. 예. 근데 이항수는 그때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사형 원래 미성년자한테는 그러니까 사형 선고 안 하거든요. 거의 잘 안 하죠.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근데 1심에서 이항수한테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괘씸하다 그게 이제 이래가지고. 2심에서 발견돼 갖고 무기징역으로 까병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무죄가 된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95년 12월 8일 날 대법원에서 네. 역시 이항수는 무기징역, 나머지는 무죄. 그러자 이제 이 무죄를 받은 3명이 예.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자기는 억울한 사람들 이렇게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조금 이따 그 승소해요. 승소해요? 승소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승소합니다. 이 지금 이항수라는 이 여자애가 이종 사촌 언니가 예. 언론하고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요? 내가 입을 열면 사람들 전부 다친다. 그러니까 지는 분명히 안단 말이야. 알죠.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아마 요거 관련돼서 담당해서 가끔씩 가나 보더라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수사는 실패했냐 성공했냐 반쪽에 반쪽. 내가 볼 때는 실패한 수사입니다 이거. 고문경찰관 처리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문이 밝혀지면 제가 진범이라도 부인하면 무죄예요. 고문경찰관에 대해서 부산지방 변호사회에 인권위원회가 있대요. 예. 거기서 무대기로 붙어가지고 진상조사를 했어요. 예. 이 사건 할 때. 내가 볼 때 이 가족들이 상당히 센 사람들이었던 거 분명한 것 같아. 그런가 사회 보네요. 지도층 인사에다가. 예. 그래가지고 14명의 수사관을 검찰에도 고발합니다. 예. 경찰 14명을 검찰에 고발을 해요. 예. 그 바람에 그 중에서 14명 중에서 허땡땡 경장은 구속됩니다. 오. 그러니까 예. 고문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 자격정지 3년 받아요. 얘는 인생 끝난 거예요, 경찰로서. 그렇네요. 그다음에 손모 경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돼요. 그리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받습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적어도 4명은 4명. 고문에 개입한 걸로 맞다는 밝혀진 거죠. 거네요. 맞다는 거죠. 예. 그러면 경찰이 고문한 게 4명이 고문한 게 14명 중에 뭐 10명은 빠져나간 것 같은데 예. 4명이 고문한 게 명백하다면 이 사건은 무죄요. 엄청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붙어갖고 빵빵하게, 예. 그 방대하게 아마 증거 수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가지고 온 알리바이 증거를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작됐다고 깨야 되는데 그렇죠. 다 깨지를 못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공수가 전환된 겁니다. 그렇네요. 예. 공격과 이게 검찰이 대체로 공격하고 변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가 막 수집해 갖고 와서 이거 알리바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거를 검찰에서 깨줘야 되는데 이걸 다 털지를 못한. 물론 이 중에는 털은 게 있어요. 답안지 같은 거. 예. 뭐 몇 개는 털은 게 있어요. 그랬겠죠. 그런데 그래도 전체를 다 털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온 걸 네. 결국 무죄란 거. 여기 보면 비디오 테이프 원종성이가 제출한 그 비디오 테이프 있어요. 네. 범행 그 모의했다는 그날 오후에 자기는 대구에 있는 모 유치원 운동회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비디오 테이프 그 촬영된 거를 제출을 했어요. 예.
뭐 그다음에 뭐 사진도 27장 대구에서 있었던 있었다. 사진이라면서 27장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예. 검찰에서는 그 중에 한 장만 합성된 조작된 사진이라고 한 장만 밝혔어요. 아, 그러면 그러면서 27장 전체가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안 먹힌 거죠. 안 맥힌 거지 이게. 이 사건은 뭐 법상으로는 명백히 대법원까지 가고 3명은 무죄로 나갔기 때문에 네. 무죄입니다. 네. 무죄고 국가에다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서 승소했으니까 네. 그분들은 억울한 사람이라고 법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검사나 그 당시 참여했던 형사들이나 이 사람들은 과연 그들이 무죄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 뭐 심지어는 자기들 자신은 알겠지. 그래요. 본인들은 알겠죠. 예, 이런 말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판단은 각자의 몫이 되겠고요. 네. 제일 아쉬운 거는 이양의 어떤 그 변화예요. 그러게요. 왜 말을 안 할까요? 분명히 이양은 알 겁니다. 아니, 알죠. 100% 알죠. 이양은 이게 절대로 혼자서 범행할 수 없는 범행이기 때문에 예. 이향수의 이름도 이향수. 네네. 이향수는 알 거예요. 진짜 이들이 범인이지 아니면 다른 그 공범이 있는지. 네네. 왜 그거 말 안 하냐고 사촌 동생인데. 참 말이요. 오늘 다뤘던 부산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현직들한테 그렇네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절차 잘 지키고 수사할 때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뭐 요 정도씩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